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어수선한 일상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강북 FM에는 혁신교육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각자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20년 지역분과장 김세진입니다. 네, 김세진 분과장님 나오셨고요. 네, 2020년 학생분과장 이준식입니다. 네, 이준식 분과장님 오셨고요. 네, 2020년 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의 공동단장 민간대표 박수진입니다. 네, 되게 기시네요, 직함이. 예. 네, 학부모 분과장 안보라입니다. 네, 안보라 분과장 이렇게 네 분 오셨고요. 네 분이 이제 강북혁신교육 사업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시다발이. 네, 아니 직함이 가장 기신 분이 시다발이라고 하시니까 나머지 세 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앞에 뭐 요즘 다 뭐 뉴스도 그렇고 다 코로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혁신교육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늦춰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가 때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학생분과장님은 지금 고3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고3인데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을 안 한 거죠. 네.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다 연기된다 그래서 네네. 고3인데 좀 긴장되는 1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4월 6일로 계약 연기하고 아마 대입 일정이나 이것도 좀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대입도 그렇고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도 학교에 못 나오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싶으시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정서적 거리를 좁히자 그래서 전화도 좀 하시고, 네. 친구들이 나 보고 싶지 않냐고 카톡도 좀 보내보시고, 네. 이러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고요. 세 분은 다 자제분들이 있으신 걸로 제가 사전 정보를 받았는데요. 요즘 다 학교를 안 가서 힘드시죠? 어떠세요? 원래 저희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학이 우리 애들 학교가 봄방학 없이 계속 비었어요. 그때도 길었어요. 이미 1월부터 1월, 2월을 그렇게 보내고 드디어 3월이다 생각했는데 연장이 되면서 지금 막 잔소리하고 그 꼴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맨날 왜냐면 애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뭐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하니까 애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을 다른 게 다행히 네. 이제 이게 연장이 되면서 무슨 학습 사이트 막 이런 게 막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건을 이거를 하나를 하고 그러면 게임 하나 하고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놀이터에서 2시간, 뭐 1시간을 놀고, 또 하나가 요번에 우리 학교 앞에 문방구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네네. 그 문방구 가서 문제집을 사고, 일부러라도. 그래서 문제집 한 장 풀고, 이거 영상, 뭐 동영상 사이트 하나 보고, 놀이터 가서 놀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는 걸로. 근데 되게 따뜻한 얘기가 있네요. 여기 이 계약이 늦어져서 어려워진 이 학교 앞 문방구. 네. 소상공인 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아이들도 사실은 소소하게 거기서 이게 500원짜리 뭐 몇백 원짜리 사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 해서 또 막 동네에 한 바퀴 돌았어요. 엄마들 방에 학교 앞 엄마들 방에 한번 돌아서 다들 아마 가서 일부러라도 구매하시고 인터넷 구매보다 그냥 애들하고 바람 쓸 겸 마스크 쓰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겨내려고 이런 노력들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엘피스 문구 좀 응원합니다. 네. 말해도 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또 통장님으로 봉사도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같이 잘 샀더니 연필을 10자루를 주시더라고요. 이겨냈으면 좋겠고. 두 분은 어떠세요? 안보라 분과장님하고 김세진 분과장님은? 네, 저희 아이들은 계약 연기됐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 이제 그렇죠. 애들은 다 기뻐하죠. 네. 집에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이학스터에 대한 알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동영상 같은 거 한 번씩 보고 일부러라도 더 이제 시키고 있죠. 근데 네, 그거 잠깐 하고 이제 노는 거는 좀 길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세진 문과장님도 비슷하신가요?
네, 저희 집에 삼식이들. 네. 너무 요즘에 밥 해대느라. 그러니까 저 아는 분도 얼마 전에 오랜만에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앉자마자 나 요즘 잔금이 됐다고. 삼시세끼 해먹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집에서 밥 해먹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저녁을 거의 집에서 해먹거든요. 근데 저는 저녁 한 끼 고민하는 것도 막 힘든데 세 끼를 해 먹이시려면 얼마나 힘들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쪼록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뉴스 보면 이게 장기화될 것 같은, 네, 그냥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계절성 독감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 어려움들을 뭐 같이 극복한 뭐 이런 경험이나 교훈 이런 게 좀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뭐 그런 게 또 혁신교육의 어떤 지향, 정신 이런 거랑 또 맞지 않나. 네, 제가 감히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혁신이라고 하면 사실 뭐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이 쓰는 얘기긴 하지만 되게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 쳐봤더니 혁신,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혁신교육은 낡은 교육을 바꾸고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잠깐 먼저 우리 단장님이 혁신교육 사업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 아시긴 할 텐데 뭐 강북구에서 좀 6년 차인가요? 사업 네, 시작된 지가? 올해가 네. 네. 그래서 혁신교육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혁신이라는 단어를 조금 앞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혁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교육과 뭐 조금 제가 생각하기 혁신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교육의 주체를 사주체로 봤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뭐 학교의 주체로는 3주체가 있었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런데 지금은 지역사회도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들어가서 뭐 학교를 변화시킨다. 뭐 제도 교육을 변화시킨다라기보다는 공교육의 확대, 그러니까 마을도 공교육의 대상이고 마을도 공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들의 어떤 뭐 문제 행동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가정이나 부모라던가 아니면 학교 교사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을 도대체 학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모든 사회가 모든 주민들이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의제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가 날 고쳐? 내가 전문가인데? 약간 그런 부딪힘이 초반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혁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적폐청산 같이 들리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하는 거다. 그렇게 조금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계속 들으면 제가 단장님 좀 아는데 말이 기실 거라 중간에 좀 자르느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분이 더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새로 오신 분 인사를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학부모 분과장으로 있었던 안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은주 전 분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단장님이 혁신교육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분과장님들 들으시면서 뭐 나랑 비슷한 생각도 있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뭐 토론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세 분 지금 이제 분과장으로 오래 활동을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과는 이제 어떤 활동 한다 이런 분과 소개도 해주시고 그 얘기하시면서 처음에 어떻게 혁신교육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단장에게 코가 꼈다라던가 뭐 이제 이런 사연들이 다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세준 분과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문화센터 강사였고요. 예. 네.
그리고 문화센터 강사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의뢰가 들어와서 수업을 하게 됐었는데 네네. 강북구에서는 안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2015년도 강북구에서 안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의뢰가 안 들어와서. 네네. 하고 싶었는데. 예, 다른 지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강북구에 제가 이렇게 따로 넣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둘째를 낳고 네네. 약간 일을 줄이면서 2015년도에 예, 혁신교육에서 마을 강사를 네네네. 뽑는다는 예, 내용을 네네. 접해서 그때 지원을 했고 그때부터 온 게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초창기 멤버시네요. 그렇죠. 그게 마을 강사에서 마을 교사로 네네. 변천. 그치, 그 변천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명칭이 변경된 거에서도 여러 가지 이 의미와 뭐 이게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럼 마을교사 시작하셔서 지금 지역교육 분과장이시 네. 되신 거죠 올해. 네. 네, 그래서 사실 다른 분과는 좀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드러나요. 학부모 분과는 학부모 분들이 주로 구성원이고 뭐 학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학생 분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역교육 분과는 좀 애매해요. 듣기로는. 그리고 앞에 단장님 설명하신 거 보면 공교육을 지역사회로 좀 확장한다 이런 게 혁신교육의 목표라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역교육 분과는 이렇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지역교육 분과는 네네. 학생분과, 교원분과, 학부모분과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지역분과 다 우리 밑에 있는 거다. 그건 아니고 저희에 참여하실 네네. 수 있는 게 지역 주민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예, 참여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네. 열려 있는 게 지역교육 분과고. 네, 그리고 사업팀들을 네네. 지원하는 역할이 지역교육 분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교육 공동체 뭐 네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거를 실현해 가야 하는 분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여기서 이제 사업팀이라고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분과가 있고 사업팀이 있고 이런 구조인 거고 사업팀 얘기는 또 저희가 다음에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준식 분과장님은 네 어떻게 처음에 혁신교육에 공부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게 혁신교육 사업이라는 걸 모르고 참여했다가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마을에 있는 여러 작업장들에서 배워볼 수 있는 걸 디딤돌학교 네 그랬다가 이제 학생 분과원으로 참여해서 올해 학생 분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학생 분과장 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선 처음 시작 때는 네. 계획이 없었는데 네. 작년에 활동하면서 하다 보니 좀 욕심이 생겼다. 네, 이제 그동안 하셨던 분들처럼 마을의 네네. 아동 청소년한테 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걸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가장 포부가 크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말씀해주신 분들 중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싶다. 그럼 학생분과는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학생분과는 교육에서 제일 네. 교육을 받는 그 주체인 네네. 학생들이 네네. 주체적으로 남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해보고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제 주체성을 찾게 해주는 네네. 그런 학생분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게 뭐 주입식 교육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교과 과정대로 그냥 외워야 되는 게 많은데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 이런 걸 마을에서 펼쳐 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고3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4년간 이렇게 학생분과 활동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거나. 이제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일이라 네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우는 게 제일 좋았고요.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이제 단체 생활이나 사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셨나봐요. 아닙니다. 말을 잘 그냥 평소, 네. 네. 네, 알았습니다. 학생분과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에 학부모분과장님, 안보라 분과장님도, 네. 어떻게 혁신교육에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네, 저는 그냥 동네에서 같이 네네. 공동육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같이 공동육아 하고 있던 언니가
네트워크 팀장에 제의가 들어왔는데 나랑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네, 네. 간사로 너 나랑 일 좀 해보자. 네, 이렇게. 간사로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해서 이제 그분은 작년 팀장님으로 저는 네네. 간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 혁신교육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미 네네. 발은 들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나도 모르게. 네, 공동육을 하면서 이제 배움터를 네네네. 아이들에게 같이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혁신교육의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잠입 수법 중에 하나입니까 혁신교육? 이게 혁신교육 사업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요즘 모략전도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막 이제 모르게 잠입. 네. 네, 혁신교육 신천지설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아 나도 모르게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네, 그게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혁신교육이더라고요, 네. 배움터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해주고, 네, 이러면서 작년에 간사일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네, 근데 이제 더 앞으로 많이 더 알아가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혁신교육에 발을 이제 막 들여놓은 초보기 때문에 네.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발은 이미 담그고 계셨다고 근데 네, 깨달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근데 지금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스카웃 되신 것 같아요. 너 나랑 일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승진 과정을 거치셔서 올해 이렇게 분과장까지 이제 등극을 하셨고요. 학부모 분과장이라는 이제 분과 명칭이 보면 되게 뭐 직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모와 학부모는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단어도 있고 해서 학부모 분과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까지 해왔던 활동도 좋고 아니면 앞으로 저는 신임 분과장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학부모 분과는 그야말로 말 네. 그대로 이제 학부모가 이제 교육의 주체가 돼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은 일단 아이들한테 제일 가깝고 제일 많이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학부모는 이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학부모 분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학부모 분과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일들을 엄마나 아빠가 직접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장점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마다 창의 한마당이나 그다음에 창의 전통 같은 네네. 활동을 같이 이거는 다 부모님들이 기획을 하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적용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창의한마당이 되게 많은 학교에서 하죠, 강북구에서. 네네, 많은 학교에서 하는데 더 많은 학교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더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초등학교 중에 뭐 안 초중고에서 하시는데, 네. 안 하시는 학교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 창의 한마당이 어쨌든 핵심 사업이신 것 같아요, 학부모분과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고, 네. 이제 그거는 학교마다 다 네네.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다르셔서 네네. 각각 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기획하고 네네. 하시다 보니 학교마다 다 특성들이 다 다르고 네. 학교마다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달라서 프로그램들은 무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장애인식 개선 체험도 네네. 하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 직접 그 엄마나 아빠들이 직접 아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호응도도 높고 네네. 네 그는 창의 한마당은 딱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네, 창의적인 프로그램. 네 그야말로 학부모님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네네. 가지고 네 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이 어쨌든 또 중요한 한 주체인 거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근데 기존에 이제 학교에 맡겼다라는 개념이 더 컸었다면, 이 혁신교육에서는 좀 더 주체적으로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국가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각자 어떻게 발을 들이셨고, 어떤 포부를 갖고, 혹은 스카웃을 당하셔서, 네, 혹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과장이 되셨다는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첫 방송이라 길게는 안 갈 거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올해 혁신교육 사업들은 각자 좀 분과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단장님이 좀 전체적인 방향에서 올해 강북 혁신교육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네, 길지 않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혁신교육 자체도 기간이 이제 6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사람들도 자꾸 바뀌고, 아카이빙.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현재 남아 있는 게 저나 몇 명 되지 않는 네네.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나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랬었냐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네. 순환이죠, 순환. 네, 순환 보직이죠. 저희 분과장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면 돌려막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던 차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올해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획단이 민간 원칙을 수립하는 기획단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구두로 어떻게 보면 전래되어서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정리해두고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는 이런 역할과 네네. 그런 권한과 일종의 그런 매뉴얼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내부 민간들의 지침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기획단을 1월에 만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록을 하자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보자.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들도 좀 풀어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북구만 조금 유일하게 저희 민간 대표들을 다 선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출의 매뉴얼 자체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바로바로 조금 생겨나기도 하고 항상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꾸리기는 하는데 네네. 그때 후보자로 안 나오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선거 규정도 좀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민간 대표들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도. 네 분이 다 투표로 뽑히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간 단위에서의 조직력이나 어떤 구조를 좀 체계화하자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뭐 상시적으로야 뭐 민관화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네. 큰 틀에서는 민의 어떤 역량을 조금 정리해내는 것들 그리고 제도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민관학 사업이다 보니까 또 민간의 뜻대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사업 파트너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명문화되지 않은 뭐 가치나 규정이나 뭐 그 매뉴얼일 수도 있고 기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남기는 것을 올해 주요한 목표로 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각 분과별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보라 분과장님부터 올해 학부모 분과는 좀 이런 것들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계시면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학부모 분과는 전체적인 주제를 전통 살리기라고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창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게 학부모 네트워크 사업에서 동아리를 네네. 지원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잊혀져가는 전통을 다시 한번 좀 살려보고자 저희 주제를 그렇게 잡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좀 더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알리고 학부모 분과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좀 더 주력을 하고자 해요. 지금은 학부모님들 모든 학부모님들이 분과원입니다 하고 열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각종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학부모 분과에 대해서 알리고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알리는 그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홍보를 강화하고 이제 이런 고민하고 계시고 전통을 살린다라는 걸 이제 어떤 개념 컨셉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분과장님 개인적으로나 이런 전통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작년에 이제 올해를 이제
목표로 올해 주제를 목표로 연수를 진행을 했었어요. 전통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진짜 사라져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이유가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점점 안 하고 이제 뭐 중국산이 너무 갑자기 값싸게 밀려오니까 그에 음식 따라서 같은 경우 음식이며 뭐 옷이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값싼 제품들이 밀려오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고 번거롭고 비싸고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들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이제 제일 좀 안타까운 건 일단 제가 작년 연수 중에서 그 민화 쪽이나 아니면은 그런 오방색 뭐 이런 쪽 아니면 매듭 이런 쪽에서 이게 분명히 전통이긴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좀 더 멋지게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막 옛것을 고수하기보다는 지금 그 현대에 맞게 잘 이제 콜라보해서 좀 더 아름다운 전통들이 좀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뭐 생활의 편리성 이런 거를 점점 추구하고 이제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면서 예전의 방식들이 뭐 좋긴 하고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좀 실제로 하기는 저희가 생활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내서 또 그 현대에 이제 맞게 적용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불안한 고3 생활이 시작될 것 같아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준식 분과장님, 네, 올해 학생분과는 이런 거 좀 하려고 한다. 네. 올해 학생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내에 청소년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단체들을 학생분과로 네트워크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난나 같은 경우도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있고 청소년 의회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 친구들이 학생분과로 이제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진행하려고 그러고 또한 이제 학교별 학생회나 이제 학교별 동아리들이 저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제 청소년들의 모임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을 좀 엮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엮어내고 좀 녹아들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 녹아든 분과원들과 함께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올해 저희가 이제 매년 청소년들끼리 청소년들만의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제 거기서 부스나 공연들에서 그런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 올해의 최종 목표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축제 하셨죠? 은갑이. 네. 이제 순우리말로 은은한 가운데 빛을 발하리라는 뜻의 청소년 축제기획단인데 전통을 살리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준비한 축제에 다 같이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 처음이었나요, 축제는? 네, 청소년들만의 축제는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 기획하고 준비하고 어쨌든 작년에도 학생분과 활동하셨으니까 뭔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작년에도 이제 고등학교 회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첫 연도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축제였긴 했지만 이제 준비한 친구들도 그렇고 참여한 친구들도 그렇고 즐거움만 남은 축제였습니다. 아, 네. 뭐 세상 일이 뭐 즐거움만 남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얘기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올해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학생분과 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네, 가장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역교육분과. 그래서 김세진 분과장님에게 올해 지역교육분과 계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지역분과 운영 규칙이 세워져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운영 규칙과 뭐 세칙들을 확립하고 그리고 지역분과의 정체성이 조금 약간 흐렸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분과원들이 그래야지 여기에 내가 참여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면은 분과원들을 역량 강화해서 이분들이 지역으로 나가서 혁신을 많이 알리시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역교육분과 아까 이제 지역 주민 모두가 분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좀 범위가 넓다는 건 말씀하신 이제 정체성이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도 그렇고 어떤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하시겠다. 그걸 바탕으로 분과원들의 역량 강화를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역교육분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게 맞겠다. 이런 정체성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지역교육 분과를 생각한 건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그전에는 마을교사 사업팀 팀장으로만 지역분과 회의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좀 깊이 생각한 거는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사업팀으로 회의에 참여는 했지만, 내가 지역분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못 했었어요.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직접 겪으시는 거네요. 나는 마을교사인데, 내가 왜 지역교육분과 회의에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그쵸. 하셨었던 거죠. 난 사업팀이니까 가는구나. 거기까지였지. 네네. 지역분과에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좀 없었던 걸로 제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분과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도록 그 분과원들이 나는 왜 여기 와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바람입니다. 네, 다 이루어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오늘 첫 방송 이렇게 가볍게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뭐 기록의 의미도 있고 또 이게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과정에서 각자 뭐 힘든 일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뭐 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 좀 매달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이어가 보자 싶은 게 일단 저희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내본 갑작 질문인데요. 올해 2020년 혁신교육을 대하는 나의 키워드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이유는 다음 방송에서 듣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의 키워드는 이거다. 역시 우리에게 다음 방송이 있나요, 그러면?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해야 되겠네. 다음 방송이 키워드인가요? 다른 분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정체성? 네,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한 해 되실 거라 믿고요. 이준식 분과장님 어떠세요? 저는 협동일 것 같습니다. 협동. 심오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들어보도록 하고요. 안보라 분과장님, 올해의 키워드.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생각나는데 그새 깜빡해갖고 다시 생각을 잡아왔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자, 분과장님도 키워드 들어봤고요. 단장님도 키워드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진짜 시작.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준비만 하고 있어요. 항상 저는 점점 더 설명은 다음 방송 때 하실 거예요. 다음 방송 해야 되겠다. 진짜 시작. 오늘 키워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모로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좀 오늘 뭐 첫 방송이라 좀 뭐 준비도 그렇고 아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는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좀 요 방송 자체도 혁신교육이 탄탄해지는 것만큼 더 재밌고 알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